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이번 상승은 끝이 다릅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90K 넘어가고 100K 넘어가니까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이 90K 이하에서는 언제든 사도 좋다고 거의 두세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가격이 74K까지 하락했을 때도 77K부터 이제 발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4월 7일 날도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 25일 날에도 공개 영상으로 알트 불장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못 사고 있다가 지금 와서 다시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대에 매수 추천을 했던 제가 어떻게 지금이라도 사라고 말씀을 드리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벌써 다 상승분을 먹고 있는데 언제 조정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고 싶고 이런 욕심이 많은 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장기간 봤을 때는 지금 사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샀다가 조금만 조정이 와도 겁먹고 다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나카모토 홀딩스가 카인들리 MD랑 뭐 합병을 해서 뭐 비트코인 표준을 또 채택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금 조달은 뭐 7억 1천만 달러 정도 뭐 요렇게 한다고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스트라이브에서 또 에셋 엔터프라이즈랑 역합병해서 비트코인 중심으로 또 이제 자산운용사를 출범한다 뭐 요런 기사가 나왔고 다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21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칸토 에퀴드 파트너스인가 뭐 이런 스펙 회사 또 합병해가지고 인수해가지고 이제 또 나스닥이 상장한다 뭐 요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제 넥스트 테크놀로지라는 뭐 회사 이 다 망해가는 회사예요. 이제 나스닥 상폐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을 5,000개 매수해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표준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을 막 올리면서 유튜브에서는 막 이제 막 이런 기업들이 채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다고요. 그럼 사람들은 와 진짜네. 지금 비트코인 표준을 채택하는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회사가 엄청 늘어나네. 그럼 많이 올라갈 수 있겠네.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자, 이들이 지금 다 합병을 했던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나스닥은요 일정 기준 동안 1달러 이하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상장 폐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합병한 회사들을 보면 전부 다 그냥 망해가는 회사예요. 21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스펙 회사라고 해서 뭐 어떠한 뭐 사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껍데기 회사를 나스닥에다가 상장만 시켜놓은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 거 지금 인수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상장 폐지 위기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을 지금 다 인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지금 S&P 500에 편입이 된다는 소식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또 상승을 했고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표준 기업들이 갑자기 급격히 등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어디랑 합병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나와봐야 그런 회사들은 전부 다 빈 껍데기고요. 얘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전통 IPO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면요 심사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SEC의 심사도 받아야 되고 회계감사, 법률 리스크 등을 전부 다 검토받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생 비트코인 표준 채택 회사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IPO가 아니라 규제 우회 수단으로 역합병을 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회사들을 합병해서 바로 이제
뭐 이런 검사 같은 거 없이 바로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자금 조달을 쉽게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대부분의 비트코인 표준 기업들은 이런 구조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이런 게 거의 없었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막 튀어나오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정부의 암묵적인 신호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요, 이제 규제기관이 이제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비스트 정책 참여자들은 정부나 규제 당국의 공식 발언이 있기 전에 이런 분위기들을 먼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표준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시장 내 일부 주체들이 이제는 발표해도 된다라는 이제 정책적 신호를 받았다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자,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폴 애킨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막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뭔가 법적 우회 수단을 막 알려주고 컨설팅해주고 돈 벌어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막 이렇게 돈 받고 막 설명해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위원장으로 취임하고부터 뭔가 이런 이제 IPO를 우회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폴 애킨스가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 들어보면 지금까지 SEC는 계속해서 뭔가 이런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뭔가 규제하고 후속 조치를 했지만 폴 애킨스는 그렇게 앞으로는 SEC가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이 예측 가능한 룰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막 자본 유입을 허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없었던 걸 막 대입해가지고 막 벌금 때리고 규제하고 이런 거 앞으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뭔가 시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규제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있냐를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비트코인 표준을 채택하는 기업 이제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이 많이 됐을 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뭐냐? 해외 자본이 막 유입이 되겠죠.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안 사고 뭔가 이런 주식들이나 채권들을 사게 되면 그런 것들 다 달러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자본의 유입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디지털 수출이랑 거의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미국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미국 자산을 수출하는 것과 이제 매우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실제로 자본 계정 흑자로 처리되며 달러 유입 및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수출 자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수요가 증가해서 달러 패권 방어 및 국채 금리 유지할 수 있고요. 증시의 경쟁력이 또 확대됩니다. 자, 나스닥은요, 지금까지 테크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뭔가 이런 비트코인 표준 회사들이 계속해서 상장이 된다는 건 디지털 자산 금융 허브로 진화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GDP 상승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고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질서 장악.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화폐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제력은 없지만 구조적으로 지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미국 현물 ETF는 처음에 작년에 승인이 됐을 때는 달러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효과를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그냥 사면 달러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각 국가의 뭐 통화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도 있고 막 그랬지만 ETF 같은 경우에 미국에 이제 승인된 현물 ETF는 달러로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이 사게 되면 이 ETF를 사게 되면 달러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그건
이제 비트코인 현물은 개인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또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한테는 조금 좋은 거다. 그래서 ETF를 승인했고요.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규제가 막 마련되고 있잖아요. 법안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발행되면, 그래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속 사게 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표준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나스닥에 계속 상장이 된다는 건 이제 GDP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달러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스텝을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보수적인 기관이나 이제 투자자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개인들은 아무거나 살 수 있고, 그죠? 뭐 기업들도 뭐 주주들이 동의만 하면 막 살 수 있고, 근데 보수적인 기관, 연기금이나 뭐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뭐 보험사나 이런 보수적인 기관들은 이제 지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험 자산군을 살 수가 없고 위험 자산은 몇 프로밖에 살 수가 없고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보수적인 기관의 유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건 고위험군 자산이라기보다는 조금 위험군 자산, 그냥 ETF는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부 기관의 유입은 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표준 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에도 ETF랑 비슷한 효과가 있겠죠. 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되고 성장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들의 유입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진짜 보수적인 기관들은 이런 주식들도 많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표준 기업의 회사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회사채는요, 사실 리스크 구조를 뜯어보면 오히려 현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채 자체는 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회계적 법률적으로 이제 뭔가 제도권에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 단위에서도 보면 뭐 법안을 채택하는 주가 있고 뭐 거절하는 주가 있고 주지사가 이제 또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막 UMF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정도는 비트코인 현물도 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이 됐어요. 근데 다른 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아직까지 통과되고 이런 게 많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회사채는 사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제가 몇 달 전부터 사이클은 끝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4년 주기의 사이클을 계속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러니까 4년 주기 사이클은 앞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클로는 시장을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유튜버들도 앞으로는 계속 이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들은 뭔가 이런 구조적으로 잘 몰라요. 그냥 지금 가격을 봤을 때, 거시경제 환경을 봤을 때 그냥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사이클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과 계속해서 점점 깊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스닥에 상장된 막 이런 기업들의 회사채도 많이 팔리고 주가도 상승하고 현물 ETF로 막 이제 자금들 들어오면서 달러 수요도 늘어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늘어나면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많이 사고 알트코인 많이 사고 막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엄청난 폭락을 해버리면 미국 자체적으로 국채 매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거고, 달러 수요도 엄청 줄어드는 거고, 나스닥도 크게 하락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지 혼자 뭔가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는 계속해서 미국과 연결고리가 깊어지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미국의 위기가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미국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리스크만
동안 계속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건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라고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깊게 미국과 비트코인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만 합니다. 하락이 없습니다. 장담은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엄청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비트코인이랑 연결돼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우리는 예전처럼 뭐 사이클만 보고 어떠한 단기 이슈만 보고 뭐 하락할 거야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단기적으로 조정받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비트코인은 앞으로 엄청난 상승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기관들의 유입 이런 자금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장에 살아남아 계시는 분들 있죠. 개인들 지금 비트코인, 알트코인 크게 관심 없습니다.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자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 관심 없던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들어오냐? 기관들이 막 유입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0K가 아니라 뭐 150K, 200K 뚫고 이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지금은 승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